안녕하세요. 경제방송하는 유행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이슈 캐스팅. 오늘은요,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는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탈중앙화를 이념으로 하는 블록체인 아니겠습니까? 이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코인과 또 토큰, 이거를 우리가 상당수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일이 많죠. 네. 이게 국내 소위 4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불리는 곳이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그리고 또 뭐 코인원, 코빗 요런 데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모두 중앙화 거래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본인 인증해야 되죠. 계좌 등록해야 되죠.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게 기존의 은행에서 하던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DEX, 덱스라 그러죠.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절차나 인증,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상자산이 있는 이 가상자산에 지갑 주소 있죠? 지갑 주소만 딱 넣어 놓으면은 뭐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중앙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요, 중앙 독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탈중앙이라는 거죠. 분산, 각자 소유, 바로 이런 게 탈중앙이지 않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간단히 좀 예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 텐데, 첫 번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익히 아시잖아요. 이더리움에 기반한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특히나 유니스왑, 가장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니스왑하고 또 커브 파이낸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팬케이크 스왑,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DEX, 덱스의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굴러가는 방식이, 요 방식이 거래소와는 완벽하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바로 이게 오늘 포인트거든요. 자, 이놈의 거래 방식, 사실요, 중앙이든 탈중앙이든 간에 우리가 이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이런 방식과는 굉장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백화점의 물건은 가격이 딱 정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래하는 이 자산들은 뭐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막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연하게 좀 다른 거예요. 자, 먼저 중앙거래소의 모델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어떤 자산에 대해서 특정 가격에 특정 규모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들이 일단 있죠. 그리고 또 특정 가격에 특정 규모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매도자들도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각자 나 얼마에 살 거야, 나 얼마에 팔 거야, 이렇게 주문을 넣게 되면 흔히 뭐 오더북이라고 하죠. 뭐 어려운 말인데 호가창 아시잖아요. 호가창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문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되면 중앙의 시스템에서 뭐 나서 가지고 매칭을 딱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바로 수수료를 받아 먹는 바로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예를 한 가지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하나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돼지고기 사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에 나는 몇 근을 살 거요 라고 주문을 넣게 되고요. 또 돼지고기를 파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얼마에 나 몇 근 팔 거요 라고 주문을 넣게 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또 중앙에서 시스템으로 매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아 먹고, 바로 이런 모델인데,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타나고 중앙에 뭔가 매개자가 존재하고 매도자가 따로 있고 이들을 연결해주는 요런 모델이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덱스에서는 어떠하냐면요. 나랑 거래해줄 이 판매자를 우리가 찾아서 매칭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냥 유동성 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토큰을 막 깔아 놓을 테니까 야, 니들 알아서 가져가. 그렇죠. 장터처럼 유동성 풀이라는 곳에 토큰 깔아 놓을 테니까 뭐 교환 비율 자체야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해서 가져가는 그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좀 더 심플하죠. 매수자 있습니다. 유동성 풀에 그냥 이 우리가 원하는 자산이 쫙 깔려 있고요. 당연히 이거를 원래 사실 초기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여기에 뭔가 자산을 공급해주는 전용 공급자들이 따로 있는데 얘네들을 유동성 풀 공급자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덱스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토큰, 이 자산을 교환하러 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 자산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받아서 이자를 받아 챙기려고 오는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조금 쉽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커다란 수영장이 한 개가 아니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이 공간에 덱스라는 곳에 이 덱스 마을에 수영장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수영장에는요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교환하는 수영장이에요. 이 수영장엔 소고기랑 돼지고기만 있어요. 네. 2번 수영장에는 닭고기랑 돼지고기가 있는 수영장입니다. 3번 수영장에는 물고기랑 양고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그 쌍을 이루어서 딱 여러 가지 수영장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고 싶은 사람이라고 손들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면 될까요? 1번 가서 소고기를 주고 돼지고기로 바꿔가면 돼요. 또는 1번만이 아니죠. 2번 가서 닭고기를 주고 돼지고기를 가져가면 됩니다. 내가 뭔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가진 게 닭고기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에 소고기랑 닭고기를 교환하는 수영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귀찮지만 2번 먼저 가서 돼지고기로 먼저 바꿔. 그리고 1번으로 가. 그러면 돼지고기 그거를 또 소고기로 바꿔. 네. 요렇게 돌아가는 게 유동성 풀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에서 호가창 가지고 매도 주문 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영장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네가 뭐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그 수영장 가서 가져가, 바꿔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저 수영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이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런 고기들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동성 공급자, 소위 LP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봉사활동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급 좀 해주세요. 그 대신에 이자 좀 쳐줄게요. 라는 유인책을 발동시켜서 그분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교환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아가는 과정, 이게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스테이킹의 방식이라는 거고, 이게 곧 이런 시스템 자체가 디파이 시스템인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 하나 생길걸요? 근데 소고기 몇 개를 갖다 줘야 돼지고기 하나 가져가요? 닭고기는 몇 개를 줘야 돼지고기를 가져가나요? 비율이죠. 그런데 바로 이걸 결정해 주는 놈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바로 AMM, Automated Market Maker라고 하는 놈이 존재해요.
AMM이라고 이 자산의 교환 비율을 자동적으로 메커니즘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덱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냥 그 덱스 안에 있는 기계적인 그런 그렇죠. 요소들을 그냥 똘똘이 공학 천재 AMM이라는 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NPC 같은 거예요 게임에서? 그냥 그 하나의 메커니즘 그 공식 같은 놈이죠. 아. 이 공식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자산을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덱스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함께 유동성 풀이 뭔지 그리고 AMM이라는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좀 알아봤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